선생님, 20시가 거의 다가와서 일단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하실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주신 이선영 선생님이시고요. 운호고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8번 프로그램 교과별 전문과정 고교 수학과 정보 관련해서 연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공유되었나요? 혹시? 어, 지금, 네, 코드 접속 방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 8시 되면 시작할까요? 네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호고등학교 이선영 수학교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교과별 전문 과정에서 수학과 정보를 융합해서 실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구차시 분량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례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수학 교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수학이랑 그 1학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오는 1학년 과정에 나오는 행렬, 그리고 정보 교과와 융합해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 보았고요. 그거 수업을 진행하는데 사용된 코스웨어로 저희가 코들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보았습니다. 이 코들이라고 하는 건요, 정보 교과에서 AIDT로 나온 교과서 중에 한 교과서에 나오는 틀인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실 때 사용을 하신다면, 코스웨어하고 AIDT를 동시에 아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이트를 일단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들어가는 순서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시려면 코들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들도 코들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아이디까지도 다 일단 계정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코들은 유료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50개의 계정을 유료로 이미 구입을 해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시게 된다면 그 50개의 계정을 모두 드리려고 합니다.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라이오라고 하는 주소창에 우리 구글 주소창에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입장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지금 보이시는 아이디 50개를 이렇게 선생님들께 드릴 겁니다. 연수 가시는 선생님들께. 그러면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1번을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연수 오시는 분들께 2번부터 50번까지 이제 아이디를 제공을 해주시면 이렇게 코드창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여기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아이디를 치시고 비밀번호는 모두 동일하게 1, 2, 3, 4, 5, 6, 7, 8로 동일하게 사용을 해놨거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1, 2, 3, 4, 5, 6, 7, 8을 바꾸지 마시고 동일하게 왜냐하면 요 아이디와 비번은 연수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꾸시는 거는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아이디 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코들이라고 하는 창으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는 수학 정보 융합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수업창이 하나 보일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입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이제 저희가 개설해 놓은 수업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수업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수업을
인공지능 수학과 정보 위주로 그리고 요 행렬 파트에서 공통구리 공통수학 1학년 과정을 이제 같이 섞었는데 첫 번째 텍스트 자료와 수학적 표현 분류를 수학과 인공지능 수학과 정보를 섞었고요. 감정 분석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 그리고 유사도 분석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바로 이게 순서대로 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창에 가셔가지고요. 구글창에 가셔가지고요. 혹시 지금 구글창 공유된 것이 구글창으로 공유가 되었을까요? 혹시? 채팅창에 좀 남겨주실래요? 제가 지금 구글창을 열었는데 구글창이 지금 보이시나요? PPT가 보여요, 선생님. 아, 그러면 공유 일단 다시 중지시키고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구글창에 여기 주소창에다가 아까 google.io라고 하는 요 주소를 쳐주시면 이렇게 생긴 그 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입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입장하기를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이제 바로 들어왔는데 이미 저는 로그인을 해놔서 선생님들은 아까 ADE 그리고 여기 아까 주에 배부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창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아까 보셨듯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올려놓은 수업 자료가 코드 안에서 이제 저희는 연수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3번까지 요 자료는 우리 김숙자 정보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4에서부터 6까지 역시 정보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안효신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7, 8, 9는 이제 제가 만든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안에 잠깐 들여다보면 내용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선생님들께 이제 내용을 일단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PPT 자료, 저희가 제공해서 드린 PPT 자료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PPT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쭉 하시면 되고요. 보이시죠? 저 인공지능 수학에 있는 이런 PPT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퀴즈를 푸는 겁니다. 이 퀴즈는 코들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AI가 생성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로 넘어가서, 그럼 또 역시 이제 두 번째 텍스트 자료 수학적 표현 TF, IDF에 대한 또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또 퀴즈, 활동지, 또 계산해서 풀 수 있는 활동지가 일단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내용이 나오고, 또 퀴즈를 풀고, 이런 형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론 설명을 하고, 퀴즈를 풀고, 아니면 실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적인 과정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공지능 수학과 선형얘기와 경사학습법 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드실 때 실제 선생님들이 코드를 다룰 줄 아셔야 되는 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 차시 그대로 그냥 클릭만 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우리 지금 1차시부터 9차시까지의 내용들은 처음에는 이론 설명, 그리고 저희가 올려드린 그 PPT 내용의 아래쪽에 보면 대본이 거의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대본 내용을 보시고 이론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퀴즈는 이론 내용을 쭉 설명하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퀴즈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고 또 그거에 따른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9, 7, 8, 9차 시에는요, 첫 번째는 이제 선형액이, 7차 시에서는 선형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8차 시에는 경사하강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실함수, 미분계수는 무엇인가가 이제 9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되었고, 그래서 개념을 먼저 익히도록 이렇게 쭉 개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이미 수학 선생님들이 이게 교과는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 정보적인 쪽에서 모르는 부분들은 저도 이제 정보 쪽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뭐 PPT 밑에 자료에 거기 발표랑 그 밑에 하단에 참고 부분들을 많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선형일기 개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선형일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에 널리 쓰인다라고 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두 개 이상의 변수 간의 선형적 그러니까 직선적 관계를 모델링해서 예측하고 그걸로 그 예측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변수는 대신에 한 가지 그러니까 독립 변수 하나와 종속 변수 하나에 대해서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값이 변할 때 종속 변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형 변화이다. 여기서 이 정도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는 이렇게 선형적이라는 말 자체가 직선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으로 표현된다. 선형적이라는 말 자체가 직선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선형의 기는 y는 베타 제로라고 하는 y 절편과 베타 원이라고 하는 직선 기울기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입실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표현은 정보 교과와 함께로 같이 본다면 선형 회귀적인 표현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와 이 더하기 입실론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실론 형태는 뭐냐?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이터의 변형이 나타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임의의 값을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입실론 값을 표현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정보까지 포함돼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실제 우리 수학에서는 이 y절편과 기울기 정도만 알고서 우리가 x가 독립변수라면 그에 따른 결과 y, 그 1차 함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형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최소제곱법을 사용해서 데이터 포인트와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선을 잡았을 때 이 직선들은 이 직선 간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차라고 얘기하죠. 정부에서는 잔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차 또는 잔차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정식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선을 우리는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봤을 때 이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가장 오차를 적게 만드는 이 빨간색 직선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서 선형회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는 직선을 찾아가는데요. 그것이 결국 그 추세선이 선형회귀선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수학과 과학 점수로 우리가 일단은 산점도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죠. 산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점수들을 점으로 표현해서 일단 둘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양의 상관관계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점으로 표현을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두 개, 과학점수와 수학점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수학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학점수가 높으면 과학점수도 높고 과학점수가 높으면 수학점수도 높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정보로 넘어와서 이 수학점수와 과학점수의 요 산점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요 직선을 추세선 혹은 손실함수, 선형회귀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를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회귀의 목적은요, 예측이죠. 어떤 선형회귀선을 우리가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형회귀선을 찾는 거고요. 변수 간의 입력과 출력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이것도 서로 앞으로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냐를 또 파악하기 위함이죠.
역시 데이터를 이해하고 패턴을 인식해서 거기로부터 어떤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였겠죠. 대신과 결과적으로 선형회귀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그거를 결과로 해서 앞으로 결국 어떤 결과값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를 우리가 파악하고자 선형회귀라는 직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선형액이라고 하는 거는 꼭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선형액이라고 하는 것이 선형액이라는 것을 좀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게 지금은 변수를 아까 제가 하나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교과서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러 변수를 따지기에는 저희 이제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변수, 독립변수 하나에 종속변수 하나만 사용을 하게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이제 가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약간 나타내기가 조금 뭐라고 할까 실제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그러니까 직선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반드시 하고 가고 있고요. 선형획이라고 하는 거가 표현이 될 때 첫 번째 가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측정값은 서로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그 무슨 얘기냐? 서로의 값이 아까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로 예를 들자면 그 두 점수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하고요. 자, 정규성, 정규분포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오차의 항은 항상 평균은 0이고 분산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정규성을 가져야 하고요. 왜냐하면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등분산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분산이 일정하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우리가 어디 값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던 간에 그 오차의 합은 항상 0이 된다. 제곱하기 전에 그 오차의 합은 항상 0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은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등분산성의 원리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변수 하나에 종속변수 하나를 갖는 것을 우리가 단순 선형획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어, 단순의 반대겠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상 배우는 과정이 단순 선형획이라고 하는 건데 독립변수 하나에 종속변수 하나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를 기본으로 해서 요 방정 직선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쉬운 예죠.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따라서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1차 함수 ax 플러스 b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주택 면적이 넓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운동 시간이 많으면 체중이 감소한다. 광고 비용이 비쌀수록 매출액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단순 선형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식은 우리 수학에서는 보통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부에서는 a 더하기 bx라고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선형액의 기본적인 틀은 기본형은 더하기 입실론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불안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실론이 붙는데 저희는 단순 선형회귀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실론을 붙지 않고요. y절편하고 기울기만 다룬 이런 형식만 다루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퀴즈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위에 자료를 올려놓으면 여기 코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AI가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 문제가 선형이기는 어떤 관계를 모델링을 하는데 사용하나요? 이렇게 이제 직접 풀어보라고 선생님들께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형이기는 어떤 관계였죠? 선형적인 관계였죠. 우리 선형적인 관계. 제출하기. 맞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표시되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자, 선형액의 기본 수식은 뭐였나요? 우리 처음에 선형액기는 여기서는 단순 선형액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선형액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y절편과 기울기와 그리고 불안정성을 표현하는 입실론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1번 한번 체크해 보죠.
그래서 1번 맞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다음 문제로 가면 자 선형회귀의 주요 목적은 제가 뭐라고 막 얘기했지만 그 많은 것들의 공통점은 미래값을 예측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출하기. 그래서 이렇게 또 제출하고 다음 문제. 자, 단순 선형회귀는 몇 개의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나요? 우리 몇 개였죠? 그쵸? 하나였죠. 독립변수 하나.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기. 그래서 자, 선형에게서 오차, 이게 다음 문제로 누르면 이렇게 이제 문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해 놓으시면 여기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기본 내용을 아이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수업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기본적인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형의 오차는 어떤 분포를 따라야 한다고 했죠? 거기에 평균은 0이라고 그리고 우리 분산은 일정하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라고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결과까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에 7차시 수업을 천천히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손실함수 구하기, 그 다음에 2차시가 손실함수 구하기였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전처럼 손실함수에 대해서 손실함수는 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 준비. 먼저 선형얘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점수와 과학점수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지한다. 무슨 얘기냐? 필요 없는 데이터든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한 값들. 쓸 때 우리가 수학점수하고 과학점수를 좀 하는데 110점이 있다든지 마이너스 값이 있다든지 이런 필요 없는 값들은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전처리한다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실제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컴퓨터화 시킬 수 있도록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데이터를 분할한다. 요 작업을 요 순서대로 거쳐서 우리가 선형액이 데이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완전 직선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직선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선형액이 분석의 필수 단계로 산점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점으로 표현해 해가지고 산점도로 우리가 해서 시각화하는 방법도 있고 히스토그램 우리 이렇게 막대 그래프 세워가지고 만드는 히스토그램 그리고 큐크 플랫 이거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이거는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직접 나타내보는 거를 조금 이따가 같이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파이썬에 우리가 매플러스, 요거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시각화를 구현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정보교과에서 따온 얘기고요. 그래서 이를 이상치 아까 얘기했던 110점이나 마이너스 점수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변화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 파이썬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 그 면적에 따른 우리가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산정도 선형회계로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기본 이론들을 먼저 배웁니다. 아까도 이제 선형얘기를 만드는 순서 나왔죠? 데이터, 그다음 선형얘기, 평가하기,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단순 선형얘기에서 실제 데이터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수집해서 전처리,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모델 학습을 해서 그리고 R 스퀘어라든지 우리는 평균 제곱의 오차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MSN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제곱의 오차 등을 우리가 모델 성능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스퀘어라고 하는 결정계수라고 하는 거는 정보교과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모델 생명력을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타내면서 그거를 제곱한 값이 0.85다. 그럼 85% 변동성이 85%라 변동할 수가 있다. 불안정한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대요. 정보에. 근데 우리 수학에서는 평균 제곱의 오차, 요거 MSE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차라고 하는 것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오차 혹은 잔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곱해서 더해서 전체로 나눈 평균값 것을 MSE라고 얘기를 하고 오차가 작을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오차가 크면 당연히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고, 오차가 작을수록 더 정확한 예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상치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래서 실습은 우리 수학에서는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동그라미에 들어가서 실제 숫자 값들을 대입을 해서 요 대입값에 적절한 손실함수 혹은 선형회기 선을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것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선형회기.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그림에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나타내고 이 산점도에 가장 가까운 추세선을 일단 선형회기선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0.19x 더하기 1.15라고 하는 요 직선이 우리 제일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요 우리 산점도 점들을 가장 적절하게 최적의 추세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실제 이런 값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동그라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fx를 찾는 과정을 여기에다가 함수에서 동그라미 실습이다라고 해서 여기 강의에 여기에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단순 동그라미 실습 또 한번 해보시고 SQR 개수 아까 말씀드렸고요. 특히 중요한 건 우리 수학이니까 평균 제곱의 오차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평균 제곱의 오차 MSE는 회귀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래요. 그래서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제곱하는 평균 낸다. 이거 우리 인공지능 수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손실함수 구하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마찬가지로 선형액이 모델을 구축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뭐였죠? 그쵸? 데이터를 모아야 됐죠? 데이터를 소집해야 된다. 제출하시고 또 선형액이 모델을 구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준비, 지금 했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데이터 형식의 변화, 결과 처리, 이상값을 제거한다고 아까 했죠? 모델 학습은 우리 기계 학습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델 학습은 필요 없죠. 그다음에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는 뭐였죠? 그쵸? 요거였죠. 요거. 텐서 이거 이런 거는 이제 정보 교과에서 조금 더 설명을 구체하기 위해서 제가 그 PPT에다가 설명을 쭉 써놨습니다. 다음 것들이 뭐였는지, 넘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였는지. 추락기. 그다음에 선형외기 모델을 설명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뭐였죠, 우리? MSE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오답이래요. 뭐였어요, 선생님들? 선형외기 모델의 설명력 S스퀘어였네. S스퀘어. 저도 틀렸네요. S스퀘어였죠, 우리 아까 풀었던 거. MSE가 작을수록 뭐다? 그쵸. 더 정확한 예측이다라고 아까 설명에 있었죠.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런 거 특성 스케일링, 특성 엔진 뭐가 원핫 인코딩 이런 용어 자체도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정보랑 융합이라서 자칫 정보 융합이기 때문에 들어간 용어고 이거 역시 다 그 개념이 무엇인지까지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모델 평가는 아니죠. 그래서 단순 선형외기 모델 학습에서 살펴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죠? 단순 선형 회귀 모델 단계에서 산출되는 것은 회귀계수, 그죠? 회귀계수. 우리가 지금 회귀계수, 선형회귀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차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차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시각, 도구, 오차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요. 오답이네요. 모델을 가정 충족 여부 여러분들은 맞추셨나요? 저도 이 문제를 지금 처음 풀어보는 거라. 다음 물어볼게요. 데이터 분할 과정에서 나누는 두 가지 데이터는 뭐였을까요? 아까 나왔나요, 우리? 결측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 정제 데이터와 전처리 데이터. 요거 아까 본 듯한데,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고요. 자, 동그라미로 한번 가볼게요.
수학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통계를 낼 때 사용하는 부분이죠. 동그라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동그라미를 우리 수학 선생님들은 뭐 여러 번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우리 확률과 통계 부분 이 나오는 부분에서 많이 쓰시는데요. 자, 여기 통계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뭐 고등학교, 중학교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 파일 자료가 여기 있으시면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 불러오시면 되고, 여기 이미 자료들이 여러 개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럼 불러오기를 눌러주시고, 저는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에서 이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아까 우리 자료에 설명에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이 우리 하나 올라가 있었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하시면 이렇게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산점도로 한번 나타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그리려고 산점도를 눌러주시고 가로축에서 수학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세로축에서는 과학 해서 또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로축과 세로축에서 수학과 과학의 우리가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산점도가 나타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아까 우리 이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표시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옵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옵션 선택을 눌러보시면 여기 보면 추세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까지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추세선, 그러니까 그 오차, 가장 최적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곱을 해서 구했을 때 가장 적은 오차가 만들어지는 것이 요 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선형외기 직선이 0점, 여기 잘 크게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최적의 직선은, 요 직선은 0.82x 더하기 13.39라는 직선이라고 해서 동그라미에서 우리가 바로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0.82이고 더하기 우리 y절편은 13.39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금방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추세선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 사이트 하나 넣어놨고요. 데스모스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사이트. 데스모스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데스모스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로그인을 하지 않고 바로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스모스에서도 우리 그냥 바로 그래픽 계산기 열기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보듯이 우리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알조메스나 지오지브라에서 많이 보던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바로 수식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산점 우리가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점 4개짜리 지금 뭘 하려고 하죠? 쭉 보시다가 내리다 보면 우리가 선형외기를 지금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외기 표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형외기에 나은 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찍어주시면 여기에 맞는 우리가 필요에 맞는 독립변수들을 여기에다가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뭐 1, 이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4, 여기 뭐 5,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요 직선들, 여기 별량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여기 y, 종속 변수를 바꿀 수가 있고, 그 바꿀 때마다 우리가 이 추세선, 선형외기선을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조금 이렇게 줄여보면 여기 데스모스에서는 바로 우리가 y가 이건 유사값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우리가 입실론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여기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차 제곱값들을 평균 내서 구해봤을 때 기울기는 조금 키워볼까요?
기울기는 여기 1.0930이 여기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y절표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더 쉽게 구해질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보다 데스모스 선형외기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동그라미와 데스모스 장단점은, 동그라미는 이미 우리가 자료를 업데이트가 이미 더 많은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한 번에 업데이트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데스모스는 이미 우리가 여기 있는 자료를 우리가 다 입력을 해야 되지만, 여기 밑에 있는 선형외기 선을, 우리가 선형외기 선을 찾는 거는 여기가 더 훨씬 더 정확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습을 하시고, 또 다시 2차, 이제 2차로 넘어가서 손실함수. 그래서 이제 또 역시 이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고, 또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제 제가 파이썬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여기까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저희가 파이썬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즘에 GPT에다가 뭐의 경사, 지금 이제 경사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직역간다, 뭐 이렇게 해서 이론 설명을 쭉 하시고, 또 문제 퀴즈도 푸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파이썬을 여기다가 다 붙여넣긴 했지만, 우리 수학 선생님들 요 파이썬까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파이썬을 다 코드에다가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파이썬이 여기에 이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셔서 요거를 연수를 하실 때는 그냥 파일에서 실행만 누르시면 돼요. 실행. 그러면 여기 아래에서 실행만 누르시면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점점 여기 내려가는 이 그래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기울기가 내려가는 길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미 제가 코드는 다 넣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 코드에 맞게 요 밑에 그림 이렇게 놓으시고 실행만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하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파이썬 부분에서는 이렇게 실행만 시켜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마찬가지 이제 구하는 거는 역할 설명하고 문제 풀고 하는 거는 위와 거의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끔 모든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 행렬이라든지 그 이미지 분류 이런 데는 조금 더 실습이 조금 더 많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문제도 풀고 해봤는데요. 저희가 코들이라고 하는, AIDT의 한 종류이자, 코스웨어도 사용을 해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선영 선생님. 지금까지 수학 에듀테크 관련해가지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한 8시 50분부터 이제 홍성문 선생님께서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교육 혁신 반영 강의를 해주시겠는데, 네, 13분 정도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저, 이소연 선생님, 저 코드 접속 방법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해봤는데 잘 안 네. 돼서요. 아, 네네. 코드를 창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신 잠시만요. 그 네. 아이디로 지금 네네. 이제 AD01 골뱅이 CD 해가지고 하는데요. 네네. 어, 그 뭐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비밀번호가 오류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네, 한 제가, 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선생님 네네. 거 한번 들어가 보려고 계속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네네. 저만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조금 한번 궁금해서. 네네. 다 돼야 되거든요. 네네, 선생님이 잘 만드신 것 같아가지고요. 되게 궁금한데 못 들어가서 너무 속상해서 지금 한 번 더 공개적으로 여쭙니다. 네. 일단 여기 접속하셨어요? 네, 코드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코드 요거 보이시죠? 네, 거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글 로그인 하셨어요? 네, 구글 구글 계정 로그인 계정으로 로그인.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로 한번 로그인을 해주실래요?
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까? 그러니까 어, 다른 계정으로 아니, 로그인, 아니, 네, 요걸로. 그러니까, 요거, 다른 계정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로요. 맞죠? 네네네네네. 아무거나 네, 맞습니다. 네네. 복사해서 선생님 거 네, 붙였는데요. 뭐라고 네, 나오냐면, 네. 어, 잠시만요. 1, 2, 3, 4, 5, 6, 7, 8. 5, 6, 7, 8. 함, 네. 하면 비밀번호 네. 입력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저만 비밀번호 그런가요? 지금 0 몇 번 사용하셨어요? 어, 01번 썼어요. 제가 지금 로그인을 01로, 03번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보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어, 03번. 다른 분들은 괜찮으세요? 1, 2, 3, 4, 5, 6, 7, 8. 똑같이 뜨는데요, 그렇게? 잠시만요. 음, 또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ab03cber.go.kr 했는데요. 네, 네, 비밀번호 맞아요. 입력이라고 떠요. 비밀번호 표시까지에다가 뭐 메시지가 나와요. 틀리거나 네. 텍스트 입력. 그래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시고, 이거 들어갈 때 처음에 한 번에 네, 딱 안 들어가지고요. 그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 밑에 숫자나 영어 같은 거 뜨잖아요. 네. 그거를 한 몇 번은 하게 하더라고요, 얘가. 이걸 몇 번을 또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통과가 안 되고 여러 번 하게끔 하더라고요. MU, 잠시만요. 이걸 통과해야지. 알았, 네네네네네. 이걸 통과해야지 열립니다. 잠시만요. 네. 아, 저는 이게 걸려서 비밀번호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